안녕하세요. 고모네 공부방 고모 선생님입니다. 오늘은 초등학교 3학년을 위한 여름방학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. 여름방학이 너무 짧잖아요.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해요. 수학이 어려운 아이들의 경우, 어느 정도 또 하는 아이들, 그 다음에 수학을 좀 잘하는 아이들, 각각 어떻게 여름방학을 보내게 해야 될지, 수학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말씀드릴 텐데요. 일단 수학이 어려운 아이들은 예습보다는 복습을 해야 됩니다. 복습은 조그마한 노력을 들여서 더 높은 성과를 내는 거로 모두들 알고 계시잖아요. 예습, 남들이 한다고 예습하지 마시고 복습을 해야 되는데, 그래서 수학이 많이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. 바쁜 3학년을 위한 빠른 교과서 연산, 바빠 교과서 연산인데요. 1학년 1학기 이제 3학년 1학기용인데 이 책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, 근데 또 안 푼 경우도 많죠. 가지고 있어도. 이럴 때 효율적으로 보는 방법 말씀드릴게요. 일단 아이들이 1학기가 다 지났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풀려고 하면 너무 지루해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책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을 때 첫째 마당은 집중 연습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. 덧셈은 그래도 쉬운 편이니까 집중 연습만 풀게 하시고, 뺄셈 부분도 집중 연습이 있어요. 이 부분만 먼저 풀게 하시고, 이것을 어려워했을 때 앞에서부터 진도를 나가면서 복습을 하게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. 뒤에 부분은 나눗셈이니까 나눗셈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풀면서 개념부터 차근차근 확실하게 익히게 하는 게 좋겠죠. 네, 그러면 수학이 어려운 아이들은 복습 하나만 확실히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하는 아이들은 어떡하죠? 어느 정도 하는 아이들도 빠르게 한번 1학기를 제대로 보냈는지 점검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. 1학기를 어떻게 보냈나 점검을 해 볼 때는 실제 단원평가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요. 나 혼자 푼다 수학 문장제 같은 경우 3학년 1학기 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빈칸을 채우면서 막막하지 않게 복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이 책의 단원이 끝날 때마다 단원평가 문제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평면 도형이다 그러면은 한 페이지 안에서 제 단원평가를 실제로 풀어볼 수 있겠죠. 단원평가 이렇게 나와요. 이런 것을 풀어보고 나서 만약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2번이 틀렸다 그러면은 이 2번에 해당되는 부분만 찾아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. 6번, 7번 어떤 특정 부분이 틀렸으면 그 부분만 가서 한번 복습을 해보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, 나눗셈도 마찬가지. 나눗셈 부분의 맨 마지막에 있는 단원평가를 먼저 푼 다음에 틀린 번호에 해당하는 패턴만 찾아서 공부하면 아주 효율적인 공부가 되겠죠. 네. 앞으로는 서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제로 서술형을 준비하게 하는 것도 이후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잘하는 아이들인데요.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엄마들이 잘 알아서 독서를 시키거나 그렇게 해도 되겠는데, 조금 더 완벽하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. 이제 바쁜 3, 4학년을 위한 빠른 연산법, 바빠 연산법인데요.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나눗셈이나 곱셈 편은 4학년들이 풀어야지 적합합니다. 잘하는 아이라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3, 4 바빠 연산법 뺄셈 편 정도를 풀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.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
그 속도보다는 일단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. 정확하게 푼 다음엔 속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잘하는 아이들의 경우에 이런 그 한 연산만 모아서 풀 수 있는 영역별로 속도를 올리게 하는 연습을 시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오늘은 3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방학 공부법을 이야기했는데요. 다음에 4학년 그 어린이들을 위한 그리고 8월 달이 되면 예습도 또 해야 되잖아요. 그때 같은 경우에도 그 바빠 교과서 연산 3학년 2학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